지적청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청량을 말한다. 개념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 청량을 해서 경계 등을 딱 정하면은 그 소유권 미치는 범위 정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지적청량에 구분해놨는데 그 지적청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청량,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청량으로 구별하는데 그 기초청량,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으로서 거기에 지적삼각점 청량이 있고 거기는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청량지역이 소지하고 있는 특광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 중 두 글자를 선택하고 시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한다는 것. 그냥 확인만 합니다. 지적삼각 보조점 청량해놨는데 지적삼각 보조점 청량은 청량지역별로 설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연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라는 것. 일련번호 앞에 보자를 붙이는데 그 기역, 니은, 디귿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설치라는 단어만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지적삼각 보조점 청량 그거는 기역, 니은, 디귿의 경우에 실시를 하는데 그냥 읽어는 보시고 설치라는 단어만 기억해 놓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지적도건점 청량. 지적도건점의 번호는 연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연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는데 이 경우에는 교자를 붙인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경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가지가 있는데 요 경우에는 청량이라는 단어만 표시를 해 놓는다는 거죠. 혹시 객관식에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개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쪽은 안 내는 게 정상인데 한 개는 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부 청량이 있는데 세부 청량 기본적으로 평판청량법에 따라서 세부 청량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라고 해놨는데 평판청량법에 따른 경우 거리 측정 단위는 지적도를 갖춰두는 지역에는 5cm로 하고 임야도를 갖춰주는 지역에는 50cm로 한다라는 것. 그 정도 하고 경유의 청량 방법에 따른 세부 청량 거리 측정 단위는 1cm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청량 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적으로 작성할 것. 다만 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과 축적 변경 지역은 500분의 1로 하고 농지 구획 정리지역은 1000분의 1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한번 봐놓는 것이고 객관식에서 나오면은 기초청량인 것, 세부청량인 것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기초청량 도장만 찍으면 되죠. 세부청량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 외우려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그 선생들이 외우는 방법 가르쳐주고 할 건데 그 공부하는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그 기초청량 3가지 있고 세부청량이 이런 것들이 있다. 청량 방법에 평판청량, 전자평판청량, 경유의 청량, 전파기, 광파기, 사진청량, 위성청량이 있는데 용어 풀이한 거에 불과하고 넘기시면 32페이지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청량 대상인 경우 아닌 경우. 그럼 청량 대상인 경우가 13가지 해놨는데 외울 필요 전혀 없지요. 이것도 문제를 낼 때 애매한 영역은 객관식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딱 긴 거 아닌 게 정확하게 구별 가는 것을 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낼 거라고요. 그러면은 청량 대상이 아닌 걸 보면은 소재를 변경하는데 면적이 바뀌는 거 아니죠.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면적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청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번이 바뀌면 면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번호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안 바뀌니까 청량할 필요 없어요. 지목이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합병의 경우에 면적이 바뀌긴 해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분할은 청량 대상이 되지만 합병은 청량 대상이 아니라고요. 요게 한 개의 필지인데 그냥 편의상 A가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B가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로서 500제곱미터라고 보자는 거죠. 500제곱미터. 그럼 분할을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할을 하면은 5분의 2, 5분의 3 해야 되겠네. 5분의 2, B가 5분의 3. 그럼 이렇게 분양을 해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이쪽이 5분의 2에 해당하고 이쪽이 5분의 3에 해당하는 쪽으로 분할하려고 하면은 이게 측량이 필요할 거라고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근데 이쪽은 200제곱미터로 하고 이쪽은 300제곱미터로 하는 그런 걸 결정하려고 하면은 측량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근데 하필할 때는 이것만 지우면 돼, 그냥요. 그럼 원래 50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는 분할할 때는 측량이 필요하지만은 하필할 때는 측량이 필요 없다라는 것. 그 정도 인식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무작정 외우는 거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나중에 실무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이야 외우면 외워질 것 같지만은 2달, 넉 달, 6달을 외워도 안 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나이 때쯤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안 외우고 문제를 풀 건가를 생각을 해내야 돼요. 외워가지고 몇 개를 외우겠어요. 그 다음 지적 측량 절차를 보시면은 일단 지적 측량 의뢰서를 제출하는데 누구에게 제출하냐면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한다는 거. 지적 측량 수행자. 다만 지적 측량 성과의 검사, 지적 재조사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지 못한다. 당연한 이야기요. 이건 검사 기관이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업 등록을 한 자, 그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국가공간법, 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고, 그 정도 하시고,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지적 측량 수행자는 의뢰받은 때에는 측량 기간, 측량 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측량 준비를 작성하여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하는데 측량 기간은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 측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기본을 정해놓고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와 관련해서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기산한다니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하는데 전체 기간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은 측량 검사 기간을 한다는 것. 그래서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 그것만 기억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나온 걸 보시면은 34페이지. 측량기관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하는데, 그게 보면은 합쳐서 40일로 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4분의 3은 측량기간, 그럼 30일이 될 것이고, 측량검사기간은 4분의 1이니까 10일이 될 것이고, 그거 한번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측량 성과 결정, 측량 성과 검사 쪽으로 보시면은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할 때는 측량부, 측량 결과, 면적 측정부, 측량 성과 파일 등 측량 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지적 삼각점 측량과 측량 및 경위의 측량법을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도시라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이고 자치구가 없는 도시를 말한다는 것. 그 정도만 해요.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36페이지 보시면은 지적 기준점 이야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측량 기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지 공인중개사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죠. 맞지요? 그래서 그래도 문제를 낼 때 모든 과목이 100점 맞아라고 주진 않아요. 틀리는 문제를 꼭 줘요. 틀리는 문제를 과목당 물론 전문가인 경우에는 민법을 치면은 40문제를 전문가인 경우에는 다 맞추겠지만은 5문제 정도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 5문제를 맞추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걸 놓치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이쪽을 다 맞추고 이쪽을 틀리다 이거예요. 공부를 거꾸로 하면은 이것만 공부하고 이쪽을 틀리는 수가 있어요. 공시법도 마찬가지예요. 의외의 이상한 것들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기준이 안 되면서 의외 이상한 것을 공부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무시할 거는 딱 무시하는 게 좋아요. 44페이지 지적을 일단 보신다는 거죠. 지적, 토지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44페이지 보시면은 그냥 그대로 토지 등록해놨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해놨고, 등록 방법 신청에 의해서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청한 대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실제 조사해 가지고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할 거라는 것. 근데 주된 것은 지적법은 앞에서도 봤다시피 직권에 의한 강제 등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45페이지에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는 때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지적소관청이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조사부 작성, 다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다 지적소관청이 하고,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는 때는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라는 것. 그 밑에 표를 잘 그려놨는데 이게 절차 때문에 그냥 한번 보는 거라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 조사하고 조사부 작성하고 결의서 작성해서 공부 정리한다. 한번 읽어놓는 거죠. 지문 하나 쯤에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의 등록 단위에 대해서 보시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지적과 관련돼서 토지에 대해서 보는데,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필지별로 개수를 정하는 것을 토지다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그러면 한 개의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에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외우는 방법이. 이 부분은 등기법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법무사 2차 시험을 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은 있지만, 가능하면 암기 방법은 이야기를 안 해줘요. 암기 방법 필요 없어요. 암기 방법 없어도 암기 방법은 2차 주관식 시험 칠 때 필요한 거고, 객관식 시험 칠 때는 암기 방법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식 시험 지문에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본인이 기다 아니다 판단만 하면 돼요. 그 능력을 길러내야 많은 내용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한 개의 필지가 되려고 하면은 이게 지번이 동일해야 될 거라고요. 한 개의 필지에 지분이 두 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1번 지분이라면, 1번 지번이라면 전국에 몇 개 있죠?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1번 지번이라면 수천 개, 수만 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동네별로 있으니까.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죠. 근데 어떤 이게 지번 부여 지역일 때, 그때 그 지번 부여 지역, 동일한 지번 부여 지역 내에 지번은 한 개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1토지 1목주의를 취하니까 지목이 동일해야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동일해야 될 거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축척이 동일해야 될 것이고, 축척이 동일해야 면적 등록하는 방법이 축척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될 거. 등기 여부. 등기된 거는 등기된 것끼리, 등기 안 된 거는 등기 안 된 것끼리 한 개 필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토지 한 개의 토지가 일부는 등기되고 일부는 등기 안 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거. 그러면은 결국에는 소재지는 동일하고, 그 동일한 소재지에 지번이 동일해야 되는데, 지번 부여 지역 이거는 결국에는 집안이 연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관념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지라는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하는 것이고, 필지는 하나의 지번, 지목을 붙이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거래 단위로서 개별화, 특정화시킨다는 것. 그래서 어느 지역 1번 토지라면은 딱 그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걸 이렇게 개별화, 특정화 이야기하는 것이고, 목적, 필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지적 정리상 복잡성으로 하여 공시 절차가 어렵게 되는 걸 방지하고, 주지목 추진의 원칙에 의해서 지목은 한 개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한 개의 지번 부여 지역 내에 그 지번이 한 개일 거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동일할 것. 소유자가 한 명이어야 된다 말은 안 해놨어요. 소유자가 동일하면 돼요. 2명 이상이어도. 그 다음에 지목이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되고, 축척이 동일하고,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 그 마인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입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지목이 한 개의 토지는 지목을 한 개만 가지는데, 토지 면적이 넓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게 답을 해야 돼요. 답이어도 웅덩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웅덩이 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또는 국어 이런 것들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전체 답이라는 걸 공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표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47페이지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목이 동일하여 집안이 연속되어야 하는데, 1필지가 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지목이 다른 경우에 별개의 필지로 확정하지 않고 주된 지목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확정되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 한다는 거. 양입지 개념, 옛날에는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복잡한 걸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고, 48페이지 보시면은 양입지의 요건, 주된 용도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이 있는 부지는 양입할 수 있다라는 것.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있는 토지는 양입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양입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목이 대인 경우를 다 생각하시고, 과수원이나 목장용지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 가더라도 과수원에 집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전체를 과수원으로 하지 않고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묘지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도 대라는 거. 그래서 일단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입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국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국어가 10%를 넘었으면 별도의 필지로 필지 분할해 가지고 지목도 국어로 별도로 등록해야 된다는 이야기요. 그 다음에 10%가 안 되더라도 면적이 워낙 넓어 가지고 그게 350제곱미터를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양입시키지 않는다는 거. 일단 세 가지 기억하는 거죠. 대, 그리고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다음에 전체 면적의 10%가 안 되더라도 자체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입되지 않고 분필해서 별개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면 1필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등록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부 보면은 사실은 별 내용이 없어요. 1필지에 대해서 어떤 걸 등록할 거냐. 계속 본 게 지번 등록할 거고, 그 다음에 지목을 등록할 거고, 면적을 등록할 거고, 그 다음에 경계 등록할 거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옛날에는 수치 지적부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좌표를 등록하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요. 그 다음에 대장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등록을 할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지번과 관련된 것을 본다는 거죠. 지번이란 국가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필지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번호를 말하는데, 아까 딱 이야기했어요. 어느 동, 그 1번이라면은 딱 대상이 딱 특정이 된다는 거죠. 그걸 놓고 그 말로 표현할 때 개별화 특정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한테 토지를 팔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사진 찍어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토지를 팔 건데 이래 물으면은, 어떤 토지를 팔 건데 이래 물으면은 결국에 저거 이야기해 줄 거라고요. 내가 강원도 어디에 땅이 있는데 그게 지번이 100번이고 이거 이야기할 거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 건물 짓고 싶은데, 그러면 지목이 뭔데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죠. 나는 건물을 뭐 어느 일정 규모로 짓고 싶은데, 그러면 면적이 얼만데 이렇게 이야기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지에 대한 이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딱 등록해 놓은 거죠. 그래 놓고 그 정도면 내가 생각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옆에 산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보고 싶으면 지적도 보면 되고, 그래서 지적도 보니까 옆에 산도 있고 뭐 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괜찮다 싶으면 현장 조사를 해보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등록 공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외울 필요 없는 거죠, 역시요.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뭐 동쪽으로 그 북서기본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것.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는 것. 그런데 임야 대장, 임야도에는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인다는 것. 그 다음에 지번은 본번과 부분으로 구성하는데, 본번과 부분 사이에 표로 연결하는데 그것을 읽을 때는 의로 읽는다는 거. 본번만 부여된 것을 단식 지번이라 하고, 본번과 부분이 붙어 있는 것을 복식 지번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둘 다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 해놨는데, 신규 등록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대로 처음 등록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것을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그 지번 부여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분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뭐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토지를 매립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옆에 인근 뭐 지번이 100번이면은 뭐 연이어서 뭐 200번, 300번까지 갈 수도 있을 건데, 요 100번에 인접해 있으면은 요 본번에다가 부분을 붙여서 기록한다. 일단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대상 토지가 지번 부여 지역 최종 지번, 근데 최종 지번이 200번이면 200번 옆에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냥 순서대로 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붙이면 되고,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라면 본번 그냥 그대로 붙이는 게 맞다는 거.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다면은, 근데 여기에 뭐 옆에 있는 필지가 100개라면은 100의 1, 100의 2 이래가지고 100의 100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지막 번호 다음 거 써가지고 순서대로 하면 된다는 것. 그래서 최종 지번 옆에 있는 것이 아니어도 이게 여러 개의 필지라면은 최종 지번 다음부터 그냥 붙여서 쓰는 게 어차피 이것도 100개나 되니까 충분히 제대로 공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거라는 거. 일단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분을 부여한다라는 것. 그래서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그냥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이미 지번이 여기에
분필되어 있고 2에 1,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요거를 다시 분필한다면은 하나는 그대로 2번으로 쓰면 되고, 분필했을 때 1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중복되니까. 그래서 요 부분 붙어 있는 그 뒷부분 이런 식으로 쓰면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 걸 말로 써놓은 거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분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그래서 원래 북서기본법에 따라서 이 2번 토지, 역시 원래 2번 토지였는데 이걸 분필한다면은 북서기본법에 따라서 여기에 2번, 여기에 2의 1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맞는데, 보니까 이쪽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필한다면은 원래 지번이 2번이었을 때 편지를 보내면 일로 와요, 이 집에. 근데 분필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2에 1 하고 여기에 건물 지어버리면 이 편지가 일로 가겠죠. 그러니까 요 주거, 이 사무실이 있으면은 여기에 원래의 번호를 그대로 두고, 그래야 이 주소 변경 안 될 거고, 이쪽을 2에 1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요게 원래 2번에 속해 있다가 분할되어서 2에 1로 됐고, 요게 3번인데 요걸 하필한다는 거죠. 그럼 요걸 하필대로 한다면은 선순위 지분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면은 이쪽으로 살려야 돼요. 근데 본번이 있는 게 있으면은 이걸 그대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분을 합병 후의 지분으로 신청한 때는 그 지분을 합병 후의 지분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즉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부분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걸 하필하기로 했을 때 원래대로 하면 이걸 3번으로 해야 되는데 3번으로 가버리면 여기에 집이 들었으면 그냥 주소만 가지고 편지를 보내면 1로 보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저 사람이 원하는 2의 1 그 지분을 그대로 쓰는 게 합당하다는 것. 역시 배울 필요 없어요. 객관식 문제 나오더라도 지문 읽으면서 해결하면 돼요. 이걸 머릿속에 다 넣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 완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는 그 지번과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분을 제외한 본번만으로 부여한다는 것. 예외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분 수가 새로 부여할 지분 수보다 적을 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분을 부여하여 필지별로 부분을 부여하거나 그 지역 부여 지역의 최종 다음 순번부터 본분으로 하여 차례로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원래 지분이 쭉 있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보기 위해서. 했을 때 그냥 이쪽을 이제 개발을 했다는 거죠. 개발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뭐 경계가 반듯반듯하지 않은데 경계를 반듯반듯하게 했는데 필지 개수가 똑같으면요 그 번호 그냥 그대로 써도 돼 이거요. 근데 필지가 이쪽이 훨씬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요. 그러면 그 번호를 써버리면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블록 단위로 정해가지고 본번을 한 개씩 부여하고 거기에 부분을 붙여서 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다음에 준공되기 전에는 지적소관청은 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분을 부여하는 때는 사업계획도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보는 것이고, 준용되는 경우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변경하는 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분을 부여할 때, 축적 변경 시행지역 필지에 지분을 부여할 때 그런 때 준용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번 변경과 관련되어서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승인을 받아 지분 부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분을 새로 부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상 지분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 기억해 놓으셔야죠. 객관식에서는 그런 게 나오는 거고, 지적 변경 사유 일부는 그냥 바른생활 지분이죠. 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그 다음에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지분 부여 지역에 같은 지분이 있게 되는 경우, 쉽게 이야기하면은 A동이 있고 B동이 있는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동별로 지분을 부여하니까 여기에 1, 2, 3, 여기에도 1, 2, 3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통폐합해가지고 그냥 A동으로 하기로 한다 이러면 중복 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지분을 변경시키게 될 것이고, 분할 합병 등 빈번한 토지 이동으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적도 보면은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빈번하게 분필 합병이 있어가지고 하면은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지분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 52페이지 보면 절차.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 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 신청서에 지번 변경 대상 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지적도 및 임야도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 신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지번 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변경하였을 때는 소유자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고 토지에 관한 물리사항이 변경됐으니까 등기소에 지번 변경 등기하라고 촉탁한다. 앞에서 공부했던 걸 여기에 적용시키는 거라고요. 토지에 대한 물리사항이 바뀌면은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촉탁한다. 그걸 총괄적으로 공부를 했고, 지번이 변경되면은 토지 변경 사유 맞으니까 요거 촉탁한다. 한번 본 것이고, 그 다음에 결번대장. 결번, 쉽게 이야기하면 지분이 연속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놨는데, 이것도 객관식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다음 중 결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는 뭐? 주관식 시험 칠 것도 아니고, 주관식 시험 치면은 8개 다 쓰지도 않아요. 등 해가지고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건데, 객관식 공부하면서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규 등록하면 번호가 새로 생기는 거니까 번호가 없어지지 않아요. 분할해도 번호가 새로 생기는 것이지 없어지지 않아요. 지목 변경하면 번호 변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왼쪽에 보시면은 그 합병 보면은 번호가 하나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번이 바뀌는 사항이 발생해야 결번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아주 그 마인드를 가지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결번대장,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이 있으면 왜 결번이 생기냐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할 때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있어요. 옆에 요 인근은 산이어가지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 지적도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산 1, 산 2, 산 3 이런 식으로 지분이 붙어 있을 거라고. 근데 등록 전화를 하는데 요거만큼만 등록 전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지적도에 있는 요것을 토지대장으로 옮기고, 같은 이게 동단위가 되는 것 같으면은 번호를 부여할 때 이게 인근에 있는 번호를 부여하든지 아니면은 최종 번호, 다음 번호를 부여하든지,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겠지만, 요 지적도, 임야도에 있던 요것들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제는 임야도는 요거만 남아있어요.
그럼 이분은 임야도에서 결번이 생긴 거잖아요. 축척이 변경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축척 지역에 소축척 지역이 인접해 있을 때 요 지역을 대축적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거죠. 그럼 대축적, 이게 같은 축적이라야 같은 단위의 지적도에 등록이 될 거라고요. 축적이 다르면은 같이 편제가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소축적에 있는 요거만큼을 잘라가지고 대축적 쪽으로 옮기면은 소축적에 있던 그 부분에는 요 부분에 있어서 결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번 사유가 발생할 때는 지체 없이 사유를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폐쇄 또는 말소된 지분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적 확정 청량, 축적 변경, 지분 변경 등의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애초 기준을 바꿔버리면요, 지적 확정 청량을 하면은 새로이 정해서 등록을 해요. 애초에 기준을 바꿔버리면은 다시 써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정도 하시고 지목이 있는데 시간이 애매하지만 잠깐 쉬었다가 지목을 들어가죠. 잠깐 쉬겠습니다.